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오늘은 27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공룡을 사랑한 할아버지입니다. 공룡을 사랑한 할아버지는 2001년 작품이고요. 글 작가는 바버라 컬리, 그림 작가는 브라이언 셀즈닉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이고요. 공룡 화석이 공룡의 모습을 갖추는 과정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내용입니다. 벤저민 워터하우스 호킨스는 작업실로 가면서 자연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동물을 관찰하고 그리고 색칠하고 조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 그는 공룡 만드는 일에 흥미진진해하고 있었습니다. 공룡 화석은 발견되었지만 1853년 당시에는 사람들은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터하우스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공룡 화석을 본 적이 있나요? 내 부모님과 함께 박물관에 가면 공룡 화석이 있죠. 친구들은 공룡 화석을 보고 공룡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화석이 생긴 모양을 보고 이 공룡이 어떤 모습일 거야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는 말입니다. 뒷표지와 앞표지입니다. 앞표지가 공룡을 사랑한 할아버지 나오고요. 세계 최초로 공룡을 만든 워터하우스 호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용기 있는 한 예술가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거대 공룡들, 그래서 뼈를 보고 이 공룡이 거대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유추하고 이 모습을 이렇게 복원했다 해야 되나요? 창작했다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간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 뒤편에도 공룡의 모습이 이렇게 있죠. 어서 오세요. 제가 만든 공룡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공룡을 사랑한 할아버지 속표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런던 첫 번째 시기는 런던입니다. 1853년 마차가 덜컹거리며 런던 시내를 가로지릅니다. 신사들은 중절모를 살짝 벗어들며 지나가는 숙녀들에게 인사를 한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몸을 숙이고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벤저민 워터하우스 호킨스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지금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시내 남쪽에 있는 작업실로 서둘러 가는 길이다. 워터하우스는 약속 시간에 늦고 싶지 않았다. 작업실에 도착할 즈음 워터하우스는 자연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다른 많은 예술가들처럼 워터하우스도 자기 주위에 펼쳐진 세상을 그리며 자랐다. 좀 더 큰 다음 워터하우스는 자신이 동물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 워터하우스는 동물을 그리고 색칠하는 것이 정말 좋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동물을 관찰하고 그 모습대로 조각하는 것이었다.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완성된 조각품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다. 요즘 워터하우스는 아주 흥미진진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 바로 공룡을 만드는 일이다. 빅토리아 여왕과 남편 엘버트 공은 수정궁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예술과학 박물관을 세웠다. 워터하우스의 공룡들은 바로 그 궁전 정원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 뒤에 공룡뼈가 몇 개 더 발굴되기는 했지만 1853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과학자들 역시 공룡의 실체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했다. 발견된 화석이라고 해봤자 모두 그것만으로는 형태에 짐작하기 어려운 조각일 뿐이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빨 하나 뼈 조각 하나라도 연구해서 살아있는 동물들과 비교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워터하우스는 과학자인 리처드 오원의 도움을 받아 온갖 근육과 뼈와 뿔을 연구했다. 워터하우스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부터 저명한 과학자들 심지어 여왕까지도 자신이 만든 공룡을 보면서 지나간 과거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 바람을 이루어줄 만큼 완벽한 공룡을 만들고 싶었다. 힘차게 작업실로 들어선 워터하우스는 긴장한 탓에 안절부절 못하며 어수선한 작업실을 정리했다. 잠시 뒤 조수와 리처드 오원이 차례로 도착했다. 그리고 곧 기다리던 손님들이 왔다. 바로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공이었다. 주위를 돌려본 여왕은 눈이 희둥그레졌다. 워터하우스의 작품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워터하우스는 신이 나서 열심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구아노도는 이구아나와 매우 비슷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구아나처럼 생겼다고 확신했지요. 발군대 뼈가 이구아노돈의 크기와 비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또 뿔같이 생긴 뼈는 콧불소의 뿔처럼 코 위에 놓인 것이 가장 그럴듯했고요. 메갈로사우루스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갈로사우루스의 턱뼈를 도마뱀의 몸 구조에 적용해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12m가 넘는 공룡이 완성되었습니다. 워터하우스는 선사시대의 파충류와 양서류 모형도 만들었다. 리처드 오원이 멸종한 동물의 모습을 추정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예술가인 워터하우스가 그 모습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공룡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룡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린 다음 손이 많이 가는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워터하우스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만든 작은 모형을 보여주었다. 코에 붙은 비늘부터 발가락의 발톱까지 아주 정교하게 만든 공룡 모형이었다. 이 모형에 따라 워터하우스는 조수의 도움을 받아 실물 크기 점토 조각을 만든 뒤 이 조각에 본을 떠 형태를 만든다. 그런 다음 철골로 공룡 형태의 뼈대를 세우고 뼈대에 맞춰 벽돌을 쌓은 다음 미리 만들어둔 공룡 형틀에 시멘트를 부어 실제 크기의 모형을 완성하였다. 이 작업은 4층짜리 집을 짓는 일과 똑같습니다. 몇 주일 뒤 워터하우스는 여왕에게 공룡을 전시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그 일에 반대할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워터하우스는 저명한 과학자들에게도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고 싶었다. 과학자들이 워터하우스의 공룡 모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과학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길은 한 가지뿐이었다. 직접 눈앞에 보여주는 것. 하지만 어떻게 보여주지? 조금 독특하게 꾸며보면 어떨까? 워터하우스는 한 해가 저무는 12월 마지막 밤에 파티를 열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과학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공룡을 멋지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두에게 잊지 못할 파티로 기억되도록 말이다. 워터하우스는 21명의 저명한 과학자와 후원자에게 보낼 초대장을 직접 만들었다. 초대의 말은 인형 날개 안에 적어 넣었다. 요리사와 파티 메뉴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했다. 이구아노돈 모형을 밖으로 옮긴 다음 그 위에 무대를 만들고 천막도 세웠다. 파티 시간이 다가오자 더욱 분주해졌다. 식탁이 우아하게 차려졌다. 고생물학의 선구자인 저명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적어 잘 보이도록 걸어두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워터하우스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다. 마침내 그의 걸작품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된 것이다. 손님들은 도착하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워터하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만찬을 시작하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격식에 맞게 제복을 차려입은 하인들이 차례차례 은쟁반에 담긴 음식을 내왔다. 식사 시간 내내 하인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음식을 날랐다. 토끼 수프, 생선 요리, 햄, 거기에 비둘기 파이까지 후식으로 호두와 과자, 푸딩, 자두를 먹으며 만찬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하인 2명이 손님들 옆에 서 있다가 잔이 비면 바로 포도주를 채워줬다. 파티가 시작되고 8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새해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이구아노돈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손님들은 차례차례 일어나 한마디씩 새해 인사를 하고 워터하우스 호킨스를 위해 잔을 높이 들어 축배를 외쳤다. 손님들은 이구아노돈이 너무나 뛰어난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노래를 소리 높여 불렀다. 옛날 옛적 행복한 괴물은 아직 죽지 않았네. 괴물은 다시 생명을 얻었다네. 워터하우스는 그 뒤로 몇 달 동안 콘크리트, 돌, 철근과 씨름하면서 공룡 모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구아노돈의 아래턱 안에 1854년 제작자 비 호킨스라는 서명도 했다. 시드엄 파크에 세워진 수정궁전의 개막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4,000명의 관람객들이 중앙 광장을 가득 메웠다. 워터하우스는 과학자들과 외국 사절들 사이에 서서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여왕이 도착하자 군중들은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축포가 터지고 연주가 시작되었다. 1000명의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다. 워터하우스는 여왕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였다. 여왕과 엘버트 공은 워터하우스가 만든 이 놀랍고도 신기한 볼거리를 즐기기 위해 관람객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다. 워터하우스는 서둘러 호수로 달려가 관중들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에는 10명, 그리고 20명. 점점 더 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다. 관중들은 워터하우스의 작품을 보고는 숨을 멈추고 소리를 질렀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소리내어 웃는 사람도 있었다. 아, 이게 바로 공룡이로구나. 다음 장면엔 글이 없고요. 공룡의 모습을 보고 있는 여기 사람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워터하우스는 짜릿한 기쁨을 느꼈다. 더불어 자신이 예술가일 뿐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워터하우스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예술과 가르침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았다. 교육 포스터와 공연 기념품 제작, 강연, 그림체. 14년 동안 워터하우스는 이 모든 것을 멋지게 해냈다. 워터하우스가 거둔 성공은 미국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마침내 1868년 워터하우스는 공룡과 진화 또 용에 대한 강연을 하기 위해 뉴욕으로 갔다. 그는 사람들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림들을 그려가며 강연을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 뒤에 워터하우스는 깜짝 놀랄 만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뉴욕 센트럴 파크 책임자가 보내온 그 편지에는 미국에서 공룡 모형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그 작업에 그를 초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워터하우스의 작품은 공원 남서쪽에 세워질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편지를 다 읽은 워터하우스는 마음이 한껏 들떴다. 미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와 라일랍스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공룡이기 때문이었다. 이 공룡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두 번째 시기 미국입니다. 워터하우스는 곧 일을 시작했다. 6개월간 미국 박물관을 오가며 미국 공룡에 대한 지식을 쌓은 워터하우스는 마침내 그 누구부터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다. 바로 완전하게 조립된 최초의 공룡뼈였다. 뒤에 그림에 공룡뼈가 있죠. 워터하우스는 하드로사우루스를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연과학원에 소개했다. 그곳 학자들은 워터하우스의 공룡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공룡을 만들 준비를 마친 워터하우스는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지은 센트럴 파크 작업실에서 조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공룡을 만들기 시작했다. 작업 순서에 따라 밑그림을 그리고 점토로 작은 모형을 만든 다음 실물 크기 점토 모형을 만들고 철골 뼈대를 세워 공룡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워터하우스와 조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작업실 밖에서는 일꾼들이 땀을 흘리며 박물관을 짓고 있었다. 고생대 박물관은 수정궁전처럼 철과 유리를 써서 둥근 천장이 돋보이는 아름답고 거대한 건물로 하루가 다르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꾼들은 날마다 땅을 다지고 벽돌을 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재앙이 닥쳤다. 윌리엄 보드 트위드라는 부패한 정치가가 박물관을 짓는 일은 돈 낭비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뉴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보스 트위드는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였다. 그는 공원 관리자들을 한 사람씩 해고하면서 그 자리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나갔다. 워터하우스는 낙담하며 박물관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워터하우스는 공룡들을 전시할 새로운 장소를 찾아 나섰다. 그는 한 사람의 어이없는 반대가 2년여 동안 공들인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1871년 3월 워터하우스는 뉴욕 자연사학회에서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과학과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패한 정치인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조만간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은 제가 해온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청중들은 워터하우스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어떤 이는 보스 트위드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인류의 적이라고까지 비난했다. 뉴욕타임즈는 워터하우스 연설 내용과 청중들의 반응을 기사로 실었다. 워터하우스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5월 3일 끝내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깡패들이 그의 작업실에 침입해 큰 망치를 휘두르며 공룡들을 모두 박살낸 것이다. 그들은 부스러기까지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다. 뒤늦게 돌아온 워터하우스는 난장판이 된 작업실을 보았다. 여기저기 널린 고무덩어리, 헝클어진 철사, 석고 조각과 파편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비틀거리며 겨우 밖으로 나온 워터하우스가 발견한 것은 흙무더기 사이로 삐죽 나온 공룡 모형의 파편뿐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셈이었다. 보나마나 보스 트위드의 짓이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워터하우스는 곧장 공원관리부에 항의했다. 굳이 확인해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원관리부에서는 살아있는 동물들도 널려 있는데 괜히 죽은 동물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워터하우스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워터하우스의 마음도 그의 공룡들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하지만 보스 트위드의 방해 속에서도 워터하우스는 공룡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워터하우스는 뉴욕을 떠나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과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에서 하드로사우루스의 화석을 조립했다. 또 프린스턴에 머무는 동안 그는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의미 있는 일에 도전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공룡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들이 진화해온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을 최초로 완성해낸 것이다. 그러는 동안 워터하우스는 어느덧 71살의 노인이 되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 세 번째 시기, 다시 고향으로 런던입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워터하우스는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31마리의 이구아노돈 화석이 벨기에의 한 석탄 광산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그제야 워터하우스가 가장 좋았던 공룡 이구아노돈이 뒷발로 똑바로 서는 공룡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코뿔소처럼 코에 붙어 있을 줄 알았던 뿔도 알고 보니 이구아노돈의 엄지발가락이었다. 더욱 분명해진 이구아노돈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워터하우스는 화석별장이라고 불리는 수정궁전 근처 어느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오후에는 자신의 위대한 작품이 있는 공원까지 천천히 산책을 했다. 공룡을 찾아 세계를 돌아다니는 과학자들이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발굴해낼지 궁금해하면서 그의 바람대로 워터하우스가 만든 공룡 모형은 경이로움의 시작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이 고대 동물들과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 수정궁전이 있던 시드언 파크에는 아직도 워터하우스 호킨스의 공룡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센트럴 파크에서는 더 이상 워터하우스의 공룡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도 땅속 어딘가에는 부서진 공룡 모형 조각들이 숨쉬고 있을 것이다. 자, 어떠셨어요? 공룡을 어떻게 상상했나 했더니 뼈를 맞추어서 보고 지금 현존하는 동물과 비교해서 거기에 비율로 커다랗게 만들어서 그렇게 거대한 공룡의 모형을 만들어냈군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